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역TV의 스타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해볼 게임은요, 일본 역사 시뮬레이션 전략 게임이에요. 고에이사에서 만든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고에이사는 삼국지 시리즈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또 이렇게 즐겨 하시는 유저라면은 고에이사는 한 번쯤 들어보실 겁니다. 테크모 회사, 고에이 테크모 회사라고요. 원래 이 코에이사가 테크모 회사를 이제 인수 합병한 거죠. 그래서 테크모 코에이사, 고에이 테크모사 이렇게 됐었는데요. 이제 사실은 코리아 지사가 있었어요. 코리아 지사가 있다가 빠져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웅장하네요. 사실은 이렇게 뭐 말들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그랬던 거는 사실 역사 속 허구에 가까운데, 굉장히 멋있게 애니메이션 만들어 놨군요. 일본 게임이니까 일본 회사에서 잘 만들었겠죠. 일본 역사니까.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될 어떤 배경 지식이라든가 스키마를 공부하면서 이 게임이지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일본의 역사 어떤 배경 지식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공부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역설적으로 학생들이 더 그런 배경을 좀 알아가고 한다면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 신장의 야망이라고 나와 있죠. 이 마우스 포인터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도. 이것도 이제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우스를 클릭하니까. 야, 그래픽이 정말 좋은데요. 이 산맥 보십시오. 와, 이게 지금 구름이잖아요. 이게. 이야, 이 새들이 날아가고. 자, 이어하기, 전국 모드, 군웅 패권 모드, 튜토리얼. 자, 이게 제가 조금 해봤습니다. 해보긴 했는데 제가 잘하지 못해요. 사실은 거의 처음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 게임을 골랐는데요. 나중에는 조금 더 우리한테 더 익숙한 삼국지 게임도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굉장히 궁금했어요. 제가 이제 개괄적으로 조금 알고 있지만 저도 잘 모릅니다. 일본 역사에 대해서. 근데 한번 공부를 해보면서 하게 되면 우리가 또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전국 모드를 해야 되겠죠. 이 군웅 패권 모드라고 하는 것은 군웅 패권 모드로 새로운 게임을 시작합니다. 이 밑에 이제 나오죠. 이 세력 중에서 굉장히 센 세력들이 있어요. 그 군웅들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군대를 만들어서 세력을 넓히고 있는 그런 영웅들을 군웅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도 세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군웅 패권을 이제 잡는다고, 지역적인 패권을 좀 해서 그런 모드로 게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전국 모드로 전 일본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런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아무래도 이렇게 전국 모드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시나리오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시나리오 선택을 해라. 전국 모드에. 자, 이제 역사, 이 1534년이죠. 자, 역시 역사 게임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조금 있으면 훨씬 더 재밌게 게임을 즐길 수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게임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 초짜들이나 하는 거예요. 재미없죠. 이 게임을 만든 사람들도 그렇고 즐기는 사람들도 이 만든 사람들의 어떤 의도를, 왜 시험 공부하다 보면 출제자의 의도를 잘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뭐 전국 1등하고 이렇게 우등생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게임도 진짜 잘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간단한 게임도 그냥 이거 해보고 이거 재밌네, 만해, 이러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배경이라든가 특히나 이 역사 시뮬레이션인데요, 이건 더하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생각을 하고, 어떤 역사가 이제 실제에 기반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 시뮬레이션을 즐길 때는 아무래도 실제 역사에 대해서도 조금은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게임을 즐기는데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조금 더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뭐 크게 준비를 한 건 아니고요. 좀 어느 정도 일본에 대해서, 일본 역사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스키마를 좀 한번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썰을 풀어본다. 하여튼 학생들이라든가 혹은 이거에 대해서 저보다 더 모르셨던 분들,
이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고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이 게임을 특히나 뭐 삼국지라든가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삼국지 게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턴제지 않습니까? 그죠? 삼국지 게임은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고해사가 자기 역사의 어떤 그런 우수한 어떤 이런 것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게임을 가지고 공부를 시키거나 이 게임 역사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이걸 하는 유저로 하여금 자기들의 사상과 생각이나 이 역사관을 심으려고 하는 굉장히 큰 의도가 숨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란 말이에요. 학습 효과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이 삼국지, 이 고해사에서 만든 이 삼국지가 대히트를 쳤습니다. 이 동양권에서요.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 시장이 굉장히 큰데, 그 많은 수많은 그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게임을 즐겼어요. 자국의 역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비관우 장비. 굉장히 좋은 스토리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 문화 미디어 콘텐츠로서 이 삼국지를 능가할 수 있을 만한 게 몇 개 없어요. 그 정도로 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재밌고, 뭔가 스토리가 많이 있고, 남아있고, 역사 문화적으로 뭔가 인물들 몇 년이 다 세심하게 살펴가면서 거기서 교훈을 얻고 그럴 수 있는 역사. 그런 콘텐츠를 정말 잘 만들어냈는데 그걸 또 게임으로 연결을 시켰다는 거죠, 이 일본인들이. 우리는 제가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게임 산업 굉장히 키워야 될 필요성을 굉장히 느낍니다. 그리고 이걸 역사 문화 콘텐츠화 시켜서 교육하고도 뭐 미디어 교육만 교육이었어요? 사실 게임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딱딱한 역사를 배우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뭐 역사 전쟁이니 이념 전쟁이니 이런 거 하고 있는데요. 삼국지 하면 우리가 먼저 뭘 떠올립니까? 위초고, 유비관우 장비, 조조, 손권 이런 거 떠올리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삼국지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삼국지 하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를 떠올리게 하는 게 훨씬 더 맞아요.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했고 이 정부가 했다고 한다면 역대 이제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그런데 실패했다는 걸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삼국지를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먼저 떠올라야지 유비관우 장비가 먼저 떠오릅니까? 근데 대다수 되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물론 고구려, 백제, 신라도 떠올리죠.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는 자국의 문화, 자국의 역사를 타국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우위에 있다는 거고 역사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자긍심을 가질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본받는다기보다는 반드시 좀 생각을 한 번쯤 해보고 그게 괜찮은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다면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 게임 산업을 육성시킬 때에 이 전략 시뮬레이션 이런 장르 뭐 FPS 온라인이 돈이 된다 이런 거 말고요. 꼭 돈 되는 걸 그 돈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어떤 근간을 먼저 만들어놔야 돈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1인칭, 2인칭, 3인칭 관점으로 전부 다 만들어서 게임이 지금은 뭐 그죠? 롤플레잉을 또 뭐 FPS 1인칭 관점 내 어떤 관점에서 막 3D로 앞을 보면서 던전 시리즈 뭐 이런 것처럼 만들어낸 게 굉장히 많잖아요. 총도 쏘고 막 이러면서 가잖아요. 또 함께 지금 요즘 굉장히 핫한 게 뭡니까? 스타크래프트에 이어서 이제 롤이죠. 롤이라는 게임입니다. 저도 뭐 이렇게 잘 알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순간 내가 지금 게임을 즐기고 있는 시간에 나처럼 똑같은 걸 하고 있는 친구들이 어딘가의 세계에 존재하는데 그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온라인을 통해서. 근데 이제 인터넷 강국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우리나라만큼 잘 할 수 있는 나라가 많이 없었고 그런 걸 잘 게임으로 연결시켜서 프로게이머라든가 e스포츠를 잘 발전시켜 왔잖아요. 비슷합니다. 이 1인칭 근데 그런 거 막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저처럼 그런 거보다 전략을 짜서 뭔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육성을 시키면서 뭔가 전략적으로 뭔가 하는 국가를 운영하고 뭔가를 경영하고 시뮬레이션 하면서 키워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게임을 특히 역사 시뮬레이션과
융합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건 정말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말이 길어졌죠? 어쨌든 이거는 이제 초반에 설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게임을 훨씬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역사에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을 끊어서 지루하지 않게 끊어서 우리가 좀 게임도 진행을 해보고요. 같이 또 이 역사에 대해서도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시나리오마다 이 안에 스토리가 쭉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정식으로 뭐 한글 이게 번역이 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좀 직역인 것 같아요, 의역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뭐 종리 장군과의 가독 분쟁이 원인이 된 온인의 난은 전국의 난을 야기했다. 자식이 아비를 치고 가신이 주군을 치는 하극상의 시대가 도래했던 것이다. 그런 와중에 미장수호대의 봉행에 지나지 않았던 직전 신수는 주인 가문을 시작으로 국내 타 세력을 제압했다. 1534년 5월 신수가 바라던 정남이 탄생했다. 이 아이는 후에 전국을 요동치게 해 난세를 평정해 나가게 된다. 전국의 풍어나 직전 신장의 탄생이었다. 자,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거예요. 뭐 원복, 오아리 통일. 이 원복이라는 것은요,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 쉽게, 그러니까 성인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예, 굉장히 어린 나이, 한 뭐 16살, 15살, 14살 이 정도면 벌써 원복 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 나라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부나가가 탄생하고 1534년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이게 요 전국 시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전국의 난을 야기했다 이랬잖아요. 근데 이 종리 장군과의 가독 분쟁이 원인이 된 온인의 난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싹 우리가 이제 여기서 끊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종리 장군과라는 게요, 무로마치 막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무로마치 막부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그 전에 가마쿠라 막부고 죄송합니다. 선사시대를 거쳐서 고대, 중세, 뭐 근세, 근현대, 현대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역사가.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언제부터를 중세라고 치냐면 가마쿠라 막부, 이 이제 고대 국가 체제를 넘어서서 이제 쇼군 이 막부 체제가 됩니다. 바후크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일본어로 바후크가 이 막부 시대라는 겁니다. 장군이 하나노고 쇼 해서 뭐 장군이 소를 이제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군정 시대인 거죠. 예. 군대 그 군부 세력의 어떤 장군이 자기가 정권을 탈환한다기보다는 틀어지고 권력을 틀어지고요. 이때도 물론 뭐 있습니다. 일왕은 있죠. 뭐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은 있지만 정치적으로 뭔가 권력을 틀어진 사람들이 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가마쿠라 막부라는 쇼군이라는 어떤 그런 각지에 있는 다이묘들을 규합해서 그런 것들을 다 융합시켜서 자기가 이제 말하자면 실질적인 어떤 왕의 위치에서 뭔가 정권을,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예? 그런 시대를 이제 막부 시대라고 하는데, 막부 시대가 열리면서 중세 시대로 보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이 가마쿠라 막부가 한 1185년에서부터 1333년까지를 가마쿠라 막부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한 3년 정도 있다가 이제 열리는 게 바로 이제 아시카가 가문이 세우는 무로마치 막부가 되는데요. 이 바로 그 이제 아시카가는 성입니다. 요즘은 직전 신장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도 직전 신수가 나오죠. 이게 이제 오다가 여기서 지금 마우스 포인트 한번 보시죠. 요 가문. 자,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그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 뭘까요? 예, 맞아요. 가문의 문양인데요. 이 가문의 문양을 일본에서는 가몬 혹은 카몬, 몬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문의 문장 혹은 뭐 문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깃발처럼 걸고 싸우는 겁니다. 기치를 내걸고 싸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를 담아서 그림이나 이런 문양들을 새겨요. 그래서 그 문양을 뭐 삼성 하면 로고 있잖아요. 기업의 로고 있고 현대 하면 무슨 로고 있고 이렇듯이 똑같은 겁니다.
그런 어떤 가문마다 자기 성씨마다 가문마다 이런 걸 내걸면서 실질적인 뭐 계급 사회를 이뤄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성주격인 거예요. 다이묘들 성처럼 뭔가 중세시대 보면 장원 생각나시죠? 그 안에 농토 있고 농부들 있고 뭐 빵집 있고 그러면서 그 위에 성 안에 성주가 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살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지배를 하면서. 그런 가문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전국에 한 66개의 가문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보면 어떤 가문은 이렇게 세 지역, 이렇게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이제 하나씩 다스리는 그런 소 가문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이제 이 가문들의 목표는 뭐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이걸 하나로 통합시켜서 우리 가문이 이 전 국토를 다스리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일본 전국 통일이 되는 것이죠. 이 게임의 목표도 바로 그겁니다. 이 전체 한 가문을, 이 전체 66개 가문 중에서 한 가문을 선택해서 그 가문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 이 전 국토를 통일시키는, 그게 이제 이 게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탄생에 따라서 이게 보시면 짠 없었던 가문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가문이 점점 커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결국 이 가문이, 요 문장의 가문이 거의 뭐 그죠?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바로 요 가문이 오와리 가문이라고 그래서 오와리에서부터 시작하는 노부나가, 이 게임의 주인공으로 설정된 인물이죠.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주인공인 이 오다 노부나가는 이제 오다가 성씨의 오다가 직전 가문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오다 가문입니다. 한자로 그냥 우리나라 발음으로 읽었을 땐 직전이 되는 것이고 일본식으로 읽었을 때는 오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다 노부나가 굉장히 강력한 성격의 어떤 그런 주인공이죠.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다 정권의 시절이 아예 있어요. 이게 오다 정권에서부터 도요토미 정권까지를 아즈치 모모야마 시대라고 보통 그렇게 부르는데, 일본에서는 우리 쪽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정말 치를 떨게 만드는 그 놈 있잖아요. 수게.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사람이 오다의 사실은 바로 이 오다 노부나가를 추종했던, 거의 가신처럼 따랐던 몸종입니다. 몸종. 이 오다 노부나가의 몸종한테 우리가 임진왜란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슬픈 역사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악독한 인물이긴 하지만 이 일본에서 볼 때는 어때요? 전국 통일을 이뤄냈던 또 하나의 영웅이었던 거예요. 이쪽 나라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좀 알고 있어야 저놈들이 왜 그렇게 역사 왜곡을 하는지, 일본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자기네 그 역사를 게임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이건 능력치로 보통 환산을 해서 굉장히 능력이 좋게끔 능력치를 뭐 그렇게 배분을 해놨겠죠. 영웅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역사 시뮬레이션 속에서 저 사람은 영웅이었다는 것을 이제 이제 어린 친구들 혹은 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주입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또 우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게임을 너무 그렇게 정치적이고 뭔가 역사관 굉장히 거국적으로 막 그런 입장에서만 너무 보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겠지만, 이게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국토 이 뒤에 배경이 굉장히 멋있네요. 진짜 볼 때마다 영상이 아주 굉장히 수려합니다. 자, 어찌됐건, 자,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볼 것은, 우리가 노부나가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노부나가를 주인공으로 해서 한번 게임을 시작해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전국을 통일해 보려고 이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조금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지금 여기 홋카이도가 조금 빠져 있는데요. 요 위쪽에. 자, 여기 이제 큐슈 지역이고, 여기 쓰시마죠? 이게 전국을 통일해서 우리나라로 임진왜란을 이렇게 쳐들어온 이유가 뭐겠어요? 사실 이렇게 막 치고받고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많이 싸웠던, 우리나라는 큼직큼직하게 이제 고대 국가들도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어떤 국가 체제였죠. 그래서 이제 우리보다 영토는 좀 더 큽니다. 원래 이 땅덩어리는 좀 더 커요. 일본이 전체 국토의 크기로만 보자면.
그래서 인구가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은 거죠. 어찌됐건 그래서 이 전국 국토를 통일하고 나니까 이렇게 전부 땅덩어리를 다 이렇게 나눠주기에는 모자란 거죠. 이 장수들을 만족시키기에는 모자란 겁니다. 이 수많은 장수들이. 왜냐면 이제 전후에는 항상 겪게 되는 거예요. 어떤 역사를 막론하고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쟁 영웅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평민이었던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신분이 낮았던 사람도 있고 전쟁 영웅이 되면서 뭐가 돼요? 굉장히 유력한 기득권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배 세력이 되고 이 땅덩어리를 지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되고 권력이 생기고 자기가 혼자서 통치하는 부분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의 입장에서 통일한 입장에선 다 내 땅인데 그 안에서 이제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려고 자기 부하들을 만들려고 그러면 뭔가 반대급부를 줘야 되잖아요. 부자로 만들어주든가 성주로 다이묘로 만들어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장수들을. 근데 치고받고 싸우면서 남의 걸 뺏으면서 갔는데 통일이 됐으니까 더 이상 이 나라에선 싸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좁은 땅덩어리를 벗어나서 다른 땅덩어리를 더 늘려보자.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운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조선이었던 거예요. 이 옆에 있던. 그래서 이제 쓰시마에 집결해가지고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뭐 전 세계를 통일하려고 뭔가 야망에 들떠갖고 뭐 그런 것도 뭐 조금은 있겠죠. 그러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으로 쳐들어왔다. 우리 조선을 쳐들어왔다. 한반도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별게 아니에요. 굉장히 정치적인 겁니다. 이 역사라는 것은.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요, 이렇게 전 국토를 이렇게 반으로 딱 나눴을 때, 반으로 이렇게 나누어 보았을 때, 이 국토를 이쪽 서쪽과 이쪽 동쪽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서측을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쪽이 가장 가까운 이 섬나라지 않습니까? 이 일본이? 붙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 문물의 유입이 어디서부터 오겠어요? 이쪽 조선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전해준 겁니다. 사실은 솔직히 얘기를 하면 뭐 이쪽 더 옆에 있는 뭐 그 당시에는 중국이 있던 이 명나라라든가 조선나라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이렇게 문물이 전래되어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막 노략질을 일삼는 게 뭐예요? 문물 받아들이고 뭔가 그쪽에서 뭔가 새로운 걸 또 받아들여야 되고 했는데 그냥 안 주니까 뺏어가는 겁니다. 지네들이. 이쪽에서 뭐 무명도 없고 막 이렇게 힘들게 사니까 그냥 막 해적질을 하는 거예요. 노략질을 하는 겁니다. 와서 부산 동네 뭐 이런 쪽으로 와서 폭우로 와가지고 제주도 이런 데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도적질을 하러 오는 거죠. 그래서 문물 뺏어가고 그래서 임진왜란 다음에 얘네들이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융성하게 되죠. 우리나라 문화를 훔쳐 달아나서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서 이렇게 문물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뭐 상공인들 또 뭐 장인들 그죠? 기술자들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 나라 데려가서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야, 너 기술 우리나라한테 여기 와서 기술해. 그럼 내가 네 목숨을 살려주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가서 기술 발전시켜 준 겁니다. 사실은 뭐 어떤 역사도 뭐 그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노력질에서 뺏어간 그런 기술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대단한 역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찌됐건 너무 이제 국수주의적으로 얘기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뭐 엄연한 사실이니까요. 팩트니까.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문물이 흘러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현대적인 상대적으로 이쪽 동쪽보다는 이쪽 서쪽에서 조금 더 발전된 문명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문명의 발전의 방향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있는 가문들이 어때요? 조금 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현대화된 문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훨씬 더 기술적으로 뭐 화포라든가 신식 문명을 조금 더 일찍 받아들여서 이렇게 방향은 역사 발전의 방향은 사실상 점령도 마찬가지고 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요 지금은 뭐 도쿄가 이쪽이잖아요. 이쪽이 이제 요 정도가 이제 동경인데 여기가 동경인데 여기 교토가 원래는 실질적으로 옛날부터 원래의 중심지였습니다. 일본의 수도였죠. 네. 이쪽이 진짜 옛 왕궁 있고 왕축이 살던 진짜 수도가 이쪽에 교토예요. 교토. 그 이유도 사실은
현대 문명이 어디로 받아 들어오니까 이쪽에서부터 유입이 되니까 여기 이쪽 중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왼쪽으로 치우치게 있어야 됐었던 거예요. 국토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 정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바뀌고 여기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른 어떤 쪽으로 넓은 평야가 있고 조금 더 그런 쪽으로 이제 찾아서 나가다 보니까 이쪽으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이거는 뭐 사실 역사의 어떤 뭐 한 축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게임을 하면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는 것을 하고요. 이쪽에 이제 동경을 오게 된 이유는 그렇다. 그래서 원래 수도는 이쪽에 교토 쪽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종리 장군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로마치 막부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은 이제 아시카가인데 아시카가 뭐 다케우지 뭐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있던 가마쿠라 막부를 이제 깨부수고 이제 다른 이 무로마치라는 지역에다가 막부, 장군의 어떤 그런 거소, 장군이 머무는 어떤 그런 성 같은 뭐 하여튼 정치 권력이 있는 그런 특실을 마련해 놓고 거기서 정치를 행했기 때문에 무로마치 막부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제 현대 와서 이제 일본을 역사로 나눌 때요. 어쨌든 이 중세 막부 시대가 지날 때 그리고 나서 전국 온인의 난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전국의 난을 야기했다. 그게 이제 센코쿠 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센코쿠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전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국 시대를 통해서 이렇게 전국의 난을 평정하고 그 다음에 오는 시대가 이 전국의 난을 평정하고 오는 시대가 바로 이 오다 노부나가의 세상인 거예요. 그 게임을 먼저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되게 재밌는 게 이 오다 노부나가 그 밑에 있었던 오다 노부나가가 배신을 당합니다. 자기 장수한테 부하한테 배신을 당해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그 혼란스러움을 틈타서 아까 얘기했던 그 원숭이 얼굴을 닮아서 싸루라고도 불렸는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우리나라 임진왜란 일으킨 그 장본이었던 그 수계, 그 사람이 그 가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위에 그 자신이 그 전복하는 거예요.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어떻게 보면 오다 노부나가의 자손이 있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배신 때리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거 뺏는 겁니다. 가독을 주인을 그대로 뺏는 거예요. 근데 억울할 거 없죠. 왜냐면 이 오다 가문도 어때요? 지금 여기서 나왔죠. 저기 지금 직전신수가 주인 가문을 시작으로 국내의 타 세력을 제압했다. 이게 마치 제압했다라는 식으로 이거는 승리인 거예요. 아까 말하자면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서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역사에서 자기 주인을 배신하고 주인을 베고 자기가 그거를 반역을 일으켜서 모반을 일으켜서 주인의 자리에 오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만들어낸 게 사실은 오다 노부나가의 아버지예요. 바로 이 직전신수가 오다 노부나가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오다 노부나가의 아버지가 직전신수를 일본어로 하게 되면 일본식으로 읽으면 오다 노부히데입니다. 이 노부히데가 노부나가를 낳는데 그때가 바로 1533년 첫 번째 시나리오인 5월에 노부나가가 탄생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자, 이제 그 상태가 이제 요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얘기를 하면 이쪽이 쓰심하죠. 여기가 큐슈 지역이고 이게 요 위쪽이 홋카이도고 이거를 혼슈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혼슈 지역. 이게 뭐냐면 본토 지역이라는 거예요. 본토 지역. 이 땅덩어리가 제일 넓죠. 일본에서. 일본은 섬나라니까. 제일 큰 땅덩어리를 본토라고 자기들이 이제 일컬어서 혼슈 지역이라고 해요. 보통.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이쪽 뭐 이쪽을 동북지방이다. 그렇게 부르고 도호쿠 지방이라고 해서 동북지방이라고 하고 여기 이쪽 보면 여기에 지금 보면은 하얗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산맥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일본 하면 떠오르는 산이 뭐예요? 후지산이잖아요. 후지산. 일본 국토에 어디 가나 볼 수 있다는 그 후지산.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위쪽의 산적 지역을 관동지방이라고 해요. 관동지방. 요 관동지방을 이제 높은 산지 지형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로 관동지방인 거고.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원전 사고 났던 후쿠시마가 바로 이 동경 바로 위쪽입니다. 후쿠시마가. 그래서
도쿄가 이제 요 정도 있고, 이제 옛날에는 에도라고 불렀죠. 에도. 굉장히 재밌는 곳이에요. 여기가 사실은 요 어촌 지방이거든요. 사실 이 동경이라는 지방이 그냥 조용한 어촌 지방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쪽에다가 고다이고 왕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하여튼 뭐 왕이 자꾸 신권과 왕권이 대립하면서 장군들도 그렇고 군벌이 자꾸 왕족을 자꾸 못살게 굴고 또 전복시켜서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내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뭐 남북조 시대처럼 여기 위쪽에 뭐 북도 남도 해가지고 이 교토 밑에 나라가 있고요. 나라현이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그 일왕이 고다이고 일왕이 고다이고라는 이제 왕이 있었는데 원래 교토에 있다가 뺏깁니다. 무로마치마코한테 뺏겨요. 뺏기면서 내려와서 나라현에 우리가 진짜 내가 왕이었으니까 진짜 왕이고 쟤넨 가짜다 이러면서 이렇게 반을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놓습니다. 북쪽, 남쪽 해가지고 북도 남도 시대, 남북도 시대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중국에 뭐 남북조 시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반을 갈라놓고 뭐 싸우던 시절도 있고 그러다가 이쪽으로 건너와서 동경 에도 시대를 만들어 놓는다는 건데 이 어촌에서는 1600년대부터 되게 재밌는 게 지금은 요 시나리오 자체가요. 아직은 1600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에 에도 막부가 되는데 이게 동경에서 만들어진 게가 에도 막부가 세워지면서부터 에도 시대가 열리는데 이 에도 막부를 연 사람이 누구예요?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의 3대 영웅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게임 시나리오가 바로 그 일본의 3대 영웅들이 활약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오다 노부나가 시기상으로, 두 번째 도요토미 히데요시, 세 번째 진실되게 제대로 통일을 해서 뭐 거의 근위병행 이상 가는 시대를 만들어낸 게 바로 에도 시대를 만들어낸 게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세 명을 가지고 플레이를 해보는 거예요. 사실은요. 다른 플레이로 할 수도 있죠. 다른 가문들 여럿이 있으니까. 얘네도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있고 스토리가 있죠. 이 영웅들을 도왔던 많은 장수 수많은 인물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뭐 정치적으로 풀어낸 그런 소설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 책들을 찾아보시면 또 일본 역사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어찌됐건 그 3대 영웅들을 보통 하는데, 자, 이제 여기입니다. 되게 재밌는 게 영웅들이 다 요쪽 지방에서 나와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이 특징이 있어요. 일본에서 이 평야나 뭐 이렇게 들판들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약간 노란색으로 희끄무리하게 되어 있는 요 부분들 있죠. 요게 이제 산지 지형이라는 거예요. 이쪽이 굉장히 넓은 평야지대죠. 이쪽에 곡식이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여기 뭐 이렇게 요 해안가를 중심으로 어촌 뭐 농촌 이렇게 뒤에다가 이제 산을 끼고 이렇게 있는 요 지역들이 아무래도 득세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힘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부유하니까요. 아무래도 곡식적으로도 그렇고 배가 좀 덜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력을 키우기가 좋고, 의식주 중에서 이거 배가 따뜻해져야, 배가 좀 따뜻해져야 뭐 다른 데 침공할 생각도 나고 이러지, 내가 배고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또 뭐 쳐들어가서 뭐 세력을 키우고 나라를 이런 거 못 하거든요. 원시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쪽 지방들이 좀 많이 했다. 그래서 여기 오다 노부나가의 여기 가문,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문의 문장인데 바로 요거 여기가 요 지역이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난 지방입니다. 이 3대 영웅이 바로 이쪽에서 다 나요. 그러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이름을 한 3-4번 바꿉니다. 한 3번 정도 바꿔요. 2-3번 정도 바꿔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되는 건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얘네 집 하인이에요. 하인. 얘네 집 하인이었습니다. 그 오다 노부나가의 특히나 또 하인이었어요. 그냥 싸루라고 불리면서 원숭이 닮았다 그래갖고 놀림당하면서 그냥 농민 출신의 그냥 천한 뭐 그런 거였어요. 사무라이 집안이네 아니네 이런 거 많이 따지나요. 계급사회였으니까 옛날에. 그때 그냥 하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오다 노부나가도 뭐 주인집 아들이었는데, 그 주인집 아들도 사실은 걔네 아버지가 주인 죽이고서 부하였는데 뒤집어 엎어놨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그렇게 돼서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 정당성은 없습니다. 콩가루 집안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역사에서 계급을 자꾸 등장시키는데 실질적인 계급이 있는 사회가 됐지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다 개판이죠.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평등한 거지. 인간 똑같은 거지. 계급은 무슨 얼어주고, 그죠? 자, 어찌됐건 요 지역에서 다 나온 겁니다. 그 3대 영웅이. 그러니까 이 지역이 굉장히 핫한 지역이었죠. 일본 역사에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싸우고 전 국토로 뭐 가고 왔다 갔다 세력을 키우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자리를 잡은 게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쪽 지방을 중심으로 옛 그 고토, 그러니까 옛 황궁이 있었던 뭐 교토 중심으로 뭔가 천하를 움직였던 고시대는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까지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했고 이제 그렇게 됐다 보시면 됩니다. 시기가 비슷해요. 연령대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3대 일본 역사의 3대 영웅들이 될 수 있었느냐. 이 성격들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 성격을 표현하는 아주 멋진 말이 있죠.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다 노부나가는 성격이 불 같습니다. 그래서 삼국지에서 여기 지금 잘 보면요, 이 얼굴 캐릭터가 조조와 닮아 있어요. 조조와. 삼국지 조조와 닮아 있습니다. 이 게임을 만들고 나서 나중에 이제 턴제로 쉽게 그냥 한번 이걸 그 게임 체계를 잘 만들어 놓고 애니메이션을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놨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뭔가 돈이 될 만한 어떤 프로그램을 뭔가 컨텐츠를 하나 게임 컨텐츠를 팔아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던 게 그런 시나리오가 역사 시뮬레이션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스토리가 뭐가 있을까 동양권에 생각하다 만들어낸 게 이 고에이사에서 삼국지를 선택하고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삼국지는 어때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건 턴제죠. 턴제입니다. 내가 먼저 한번 그 내 지역에 있는 걸 딱 하고 턴 종료를 딱 시키면 그 다음에 컴퓨터나 다른 사람들이 그걸 다른 각자의 어떤 지역의 세력들을 막 이렇게 하고 또 내 차례가 돌아오죠.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이 고에이 고에이사에서 절대로 그냥 주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기네 그런 걸 하고 싶으면 우리 걸 해라, 우리 역사를 공부해라, 이 게임을 하면서 라고 이 게임에만 심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 신장의 야망, 노부나가의 야망에만 심어놓은 게 뭐냐면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데다 공개 안 합니다. 자국의 역사를 할 때만 여기다 넣어요, 이 시스템을. 그게 뭐냐면 내가 하고 있을 때 다른 쪽에서 이따가 게임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턴제가 아니에요. 시간의 흐름대로 그냥 갑니다. 내가 빨리 뭔가를 만들어갖고 뭔가를 하면 그만큼 이득인 거예요. 진짜 현실처럼. 그러니까 멈춰있잖아요. 턴제는 내가 뭔가를 할 때 다른 세력들은 멈춰있다는 게 바로 턴제인데 이건 턴제가 아닌 거예요. 실시간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내가 멈춰가지고 아예 멈추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멈추고요. 내가 이 전략을 하고 뭔가 집을 짓고 뭔가 군대를 키우고 하는 동안 남들도 키워요. 그게 옆에서 그 실시간으로 키워지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볼 수 있어요. 굉장하죠. 이 재밌는 이 시스템을 절대로 삼국지에도 넣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향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삼국지가 지금 벌써 13편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삼국지 시리즈도요. 이것도 뭐 제가 알고 있기로 이 버전이 한 12편인가 그래요. 이 신장의 야망 시리즈도요. 근데 이 시리즈가 여태까지 12, 13까지 올 때까지 삼국지도 마찬가지고 삼국지는 무조건 턴제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 역사 게임을 할 때만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좋은 시스템은. 그런 어떤 이기적인 어떤 면모가 엿보이는 대목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게임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어디까지 얘기했죠? 뭐 이쪽에 여기 조그만 섬이 하나 있는데 그건 이제 오키 섬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뭐 조금 더 말씀하면 이제 아오모리라든가 이제 이쪽에 있고요.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건 이제 큐슈 지역, 뭐 한 요쪽이 한 요 부분이 이제 나가사키 지역이죠. 여기가 나가사키 지역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오키섬이라고 지금 가려져 잘 안 나는 조그만 섬이 하나 여기 다 있습니다. 요거였나요? 하여튼 요걸 이렇게 평가했나?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뭐 요건가 보다. 여기 조그맣게 있는 요 섬 보이십니까? 요게 바로 오키섬일 거예요. 이게
요 시대 때 유배지로 아주 이름을 날렸던 그게 바로 이제 요 섬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런 섬 몇 개 있잖아요. 뭐 강화도라든지 유배를 보내는데 썼던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이제 되게 재밌게 이 금이 나는 지역, 금광, 은광이 발견되어 있는 그런, 그래서 요걸 같이 통치했던 요 부분에 있었던 세력을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우에하라 가문이었나요? 요 가문이 이걸 이제 지배를 하는데 여기가 금광, 은광을 해서 이제 굉장히 도움을 줬던 그런 쪽입니다. 여기가 이제 아오모리차 뭐 이런 것들 음료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아오모리는 이 동북지방의 끝쪽 여기가 이제 아오모리고요. 여기 뭐 아키타현 정도. 일본 여행 좋아하시고 뭐 이러신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이와테현이고 요 부분이 뭐 미야기현. 그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여기가 이제 후쿠시마 이쪽이죠. 온전 피폭된데. 그다음에 이제 뭐 동경, 그 옆에 뭐 가와가나현.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쪽에 뭐 나라현. 그래서 옛날에 이제 교토 지방 중심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 옆에 있는 분을 뭐 기나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변국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중심이고 요쪽이 중심이고 나머지는 이제 주변국이다. 그래서 뭐 기나이 쪽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 옆에 뭐 세스 지방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 한 그 정도고요. 이제 뭐 게임을 즐기기 위한 어떤 그런 아주 간략한 그런 이야기들은 대충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지역들이 가문을 내걸고 이제 세력 싸움을 하면서 이 쿠니들을 하나씩 삼키면서 쿠니가 뭐냐면요. 행정구역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시도, 군, 읍, 면리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행정 체계가 있잖아요. 행정구역 단위가. 이쪽 그렇게 불렀던 하나의 쿠니, 뭐 이렇게 군,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씩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우리는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또 가문을 하나 정해서 우리가 전국 통일을 향해서 같이 한번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예, 그래요. 최종 정리를 한번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게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종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 뭐냐면 제가 한 30분쯤 원래 설명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쉽게 얘기를 하면 요 시대까지만 한번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선사시대 때가 있죠. 프리히스토릭 선사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는 게 고대시대로 들어오죠. 고훈시대라고 그래요 보통. 그러니까 250년에서 한 538년 정도라고 이제 고훈시대가 시작됐다고 보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제 첫 고대 국가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야마토 정권이라고. 첫 고대 국가가 이제 나오면서 왕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군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배를 하고 계급 사회가 생겨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아스카 문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뭐 538년에서 700년대 초반, 710년 정도까지 아스카 문명 시대를 거쳐서 나라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를 거치고 또 한 100년 가까이 794년까지 있다가 헤이안 시대로 드디어 오는 겁니다. 이 헤이안 시대에서는 섭정도 하고 막 그래요. 이제 말하자면 국가 체계 중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열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1185년까지 가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마쿠라 막부 시대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1185년에서 1333년까지. 그게 이제 중세 시대의 시작이었던 거죠. 고대를 지나서. 그리고 무로마치 막부, 가마쿠라 막부를 끝내고 아까 말씀드렸던 종리가가 무로마치 막부를 열면서 1336년부터 1573년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막부 시기를 열어요. 그래서 그 가문이 해먹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아까 말씀드렸던 종리장군과의 첫 번째, 종리장군과의 가족 분쟁이 원인이 된, 그러니까 권력은 나눠 먹을 수 없죠, 가족끼리는. 그래서 자기들끼리 권력 싸움 벌이다가 결국은 전국의 난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국시대, 야, 잘됐다. 쟤네들끼리 저렇게 분열을 하는데, 나도 한몫해먹자라고 하다가, 혼란스러운 전국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야,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난세인데, 나라고 뭐 왕 못 될 거 있어? 그리고 다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국시대를 거쳐서, 그 중에 아즈치 모모야키 시대로 넘어오는데, 그때를 근세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근세라고 하냐면, 문물이 좀 달라집니다. 이때 이제 쓰기 시작하는 게 서구에서 이제 배를 타고 온 사람들한테 받아들이는 게 기독교라든지 뭐 이 오다 노부나가가 받아들이는 게 바로 이 기독교 문명, 그리고 또 뭐 아까 말했지만 뭐 많은 뭐 옷감도 이제 뭐 현대 좀 근세의 옷감들이 들어오고, 또 못 보던 이 섬나라에선 볼 수 없던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화승총, 예, 바로 이 화승총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임진왜란때 사실 진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화승총만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 조선이. 근데 이제 서양식 문물을 통해서 얘네들이 신식으로 그 당시에서는 가장 볼 수 없었던 현대식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임진왜란 때 고생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받아들이는 바로 첫 타자가 바로 오다 노부나가입니다. 이 게임의 주인공이었던. 그거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괘씸하죠. 어쨌든. 근데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빨리 그런 어떤 문물을 받아들이거나 그러지 못했던 우리나라에 굉장히 무능했던 그 조선의 정권, 예, 그 왕들, 무능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기득권들이. 자기들 뭐 한시, 뭐 한학, 뭐 이런 거나 읊으면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뭐 슬픈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1573년에서 1568년까지를 오다 정권으로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도요토미가 그 혼란을 한 10몇 년간을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정권을 뒤집고 잡은 게 1585년에서부터 1603년까지. 그러면서 또 그 사람이 또 나이가 많다 보니까 죽어요. 죽고 나서 드디어 기다렸다가 이 전국 통일을 하면서 에도 막부 시기를 여는 것이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인데, 그게 이제 바로 1603년에서부터 1868년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예, 몇백 년간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오는 것이 근현대로 넘어오는 겁니다.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요. 그게 이제 1868년부터 1912년 명치 유신으로 생각하는 그 메이지 시대가 메이지 유신을 겪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1차 세계대전 뭐 이런 거 일으키죠. 예, 거기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게임을 정리를 했으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